숨 좀 돌리시고. 자,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시네요. 자, 이제 3월 다 갔고 이제 4월인데 참 시간은 빨리 가죠. 예. 그리고 이제 심화 이론 과정이 아마 오늘로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뭐 남아 있는 걸 보면 도저히 오늘 다 끝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다음 주부터 기출 문제 들어가죠. 그걸 이제 일주씩 이제 밀어서 다음 주까지 이 이론을 좀 끝내고, 그다음에 그 다다음 주부터 기출 문제를 푸는 식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대차 교환 나오는데, 교환은 제가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매매하고 똑같이 푸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푸시면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임대차를 좀 보시는데, 임대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민사특별법은 5개의 법을 배우시게 되는데, 오늘 다 그걸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2개 정도. 임대차와 관련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요 정도 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나머지 3개를 이제 다음 주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84페이지 임대차 들어가 봅시다. 자, 임대차라는 그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여기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인. 상대방한테 목적물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 또 약정만 하면 되고요. 또 상대방은 임차인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 차임 지급할 것을 또 약정함으로써 이렇게 생기죠. 반드시 임대차는 이제 차임 지급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자, 성격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임대차는 말뜻 그대로 차임 지급이 요소죠. 차임 없는 임대차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다만 차임을 꼭 돈으로 줄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내려가시면, 자, 앞쪽에서 다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법률행위는 처분행위도 있고 의무부담행위도 있는데, 임대차는 즉 채권행위, 즉 의무부담행위죠. 그러니까 매매나 임대차나 교환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할 때 반드시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물에 대한 소유권 또 처분할 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잡으시고. 자, 그럼 임대차는 남의 물건을 어쨌든 빌려 사용하는 거, 차임 주면서 하는 거니까 존속기간 정하는데, 물건하고 좀 다르죠. 물건은 물건 법정주의에 의해서 기간도 물론 당사자끼리 약정한다 하더라도 테두리를 잡아준다고 그랬어요. 뭐 지상권은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전세권 같은 경우는 최장 10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테두리를 잡아서 그 안에서 약정을 한 얘기인데,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라고 그랬죠. 채권 지들끼리만 하면 되니까, 자, 요 존속기간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지들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기간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면 기간을 당사자들이 안 정했어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인데, 여기는 당사자 언제든지 끝내자,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해지를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해지 통고죠. 저는 이제 물건에서는 소멸 청구, 소멸 통고, 그거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 청구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소멸 통고는 일정한 유예 기간 후에 소멸되는 거죠. 여기도 해지는 즉시 해지가 되는 거고, 해지 뭘 하게 되면, 통고를 하게 되면 유예 기간 후에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차이점은, 소멸 청구나 해지 같은 경우는 즉시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소멸 청구나 해지할 때는 당연히 상대방이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잘못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상권 같은 경우 지료를 주기로 했는데 2년 이상 지료를 안 줬다. 소멸 청구, 소멸 통고. 소멸 청구죠. 소멸 청구. 지료 안 줬으니까. 임대차에서도 차임을 줘야 되는데 2기 이상 안 줬다. 그럼 해지 통고, 해지. 해지를 하는 거죠. 즉시 이제 소멸이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다만 기간 약정이 없을 뿐이야. 그러면 언제든지 끝내자라고 통고를 한단 말이죠. 그럼 통고하면 즉시 해지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에 따라서 또 목적물이 뭐냐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다른데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 약정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해서 끝낼 수가 있다. 보시고.
자, 갱신 뭐 크게 볼 건 없어요.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세요. 자, 임대차에서 시험 범위는 이제 주로 여기죠. 임대차 효력.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임대차 효력은 뭘 보려고 그러냐면, 자,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럼 임대인이 있을 거고, 임차인이 있을 건데, 그럼 임대차의 효력은, 이거 법률행위니까 결국 권리 의무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뭐가 있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뭐가 있느냐.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다 보시고. 그럼 이걸 다 보면 좋아. 책 다 외우면 다 좋지. 뭐 말도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다 이렇게 외우거나 알 수는 없으니까 시험 문제 주로 내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일단 임대인 쪽, 임차인 쪽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어느 쪽을 낼까요? 임은 크게 하고 뒤가 된지 찬절하게 임차인 걸 내겠지. 왜냐하면 둘 중에 약자가 누구요? 임차인이. 그래. 그럼 포인트를 잘 잡으시라니까. 그럼 법은 약자 보호를 기본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정의롭다는 게 그거지. 그러니까 주로 임차인 걸 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데 맨 이것만 공부하고 있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거 공부하지 마시라니까. 또는 이거 공부하면서 이것도 같이 공부하게 되면 양이 많아지지. 주로 내면 이쪽을 내요. 그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도 임차인의 권리 쪽을 많이 낼까요? 의무 쪽을 많이 낼까요? 권리를 내지.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꼭 그것만 낸다는 건 아닌데 그쪽을 많이 낸단 말이지. 그럼 임대인 쪽에서 문제 낸다 그러면 권리, 의무. 의무를 좀 내지. 임대인은 강자니까. 그럼 포인트를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할 거지. 뭐 그냥 나온다고 잘잘잘잘 하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임대인의 권리, 의무 나오는데 권리 그냥 보시라고. 자, 그럼 의무 살짝 보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의 가장 기본적인 게 목적물을 임차인한테 넘겨만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임대차 기간 중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물건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는 전세권 들어가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가 해야지. 하지만 여기 임대차 채권 관계죠. 그럼 여기서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는 누가? 임대인이 하는 거라고. 임대인은 넘겨주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선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자,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면 안 되겠죠. 즉 보일러가 고장났어. 고쳐야 되겠죠. 누가 고쳐야 된다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이? 임대인이. 근데 임대인이 고치려고 들어갔는데 임차인이 들어오지 마쇼. 난 얼어 죽어도 되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거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뭐 그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정도 하면 되지. 도둑 맞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해주거나 이런 것까지는 임대인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건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지. 이런 거 조금 문제가 나오죠.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도 오래전에 한 번 나온 적 있지만, 그 여행 가시면 어디 호텔이나 이런 데 묵죠? 그 호텔을 사서 묵는 거예요? 빌려서 묵는 거예요? 그것도 임대차라고. 그런 것들 이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럼 당연히 호텔 같은 데 묵을 때는 호텔 측에서 여러분의 물건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다 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요. 그래서 뒤쪽이 그쪽이에요. 공주 숙박업. 숙박계약은 일시사용의 임대차로서 더 나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길게도 썼어. 한마디로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이런 보호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잡으시고. 자, 그 다음 쭉쭉 가세요. 자, 이제 임차인 쪽으로 들어왔네요. 임차인의 권리 중심을 보시라고.
매번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럼 임차인의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임차권이죠. 예. 그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럼 채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대항력이 없다는 거지. 예. 여러분의 건물을 제가 임대차 해가지고 2년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여러분이 그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그 새로운 소유자가 저보고 나가 그러면은 저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약자인 임차인이 자꾸 쫓겨날 것 같으니까 우리 법에서 민법에서 그래도 좀 보여주겠다고 이 임차권에 즉 특히 부동산 임차권에 뭘 인정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놨는데 두 가지예요. 임대차 뭐로 하면 된다? 등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등기는 원래 채권이 등기 대상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물건이 등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물건을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지. 채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법조문을 하나 만들어서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 같은 경우 임차인이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꼭 등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험하면 등기하고 계속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나 등기 못 해줘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근데 법적으로 임대차는 등기 대상이 아닌데도 등기할 것으로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했으면 당연히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 대항력이 생기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등기 좀 합시다 그러면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래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여기 가끔 문제 나와요. 뭐냐면 토지 임대차예요. 토지. 땅을 빌렸다고. 갑의 토지를 우리 임대차 했어요. 임차인이야. 무슨 임차인? 토지 임차인.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이 토지 등기부에다가 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인 이 임대인이 자기 토지 등기부에 이 임차권 등기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주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안 해준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남의 갑의 토지를 좀 빌렸는데 토지를 빌려서 구경만 하진 않겠죠? 여기다가 임차인이 건물을 짓는다고. 그럼 이 건물은 임차인이 소유하는 거죠? 그럼 자기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이 건물의 보존 등기도 지 혼자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토지 임대차를 한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있는 자기 건물에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하면, 보존 등기를 하면 이 토지를 자기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 공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토지 임대차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임대차를 등기하거나 아니면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부에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등기하면은 그 토지 임대차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권리 3층사 나오죠. 기본적으로 유지 수선을 임대인이 해야 된다, 임차인이 해야 된다. 임대인. 근데 임대인이 안 해줬으니까 임차인이 사용하려니까 임차인이 유지 수선했죠. 그러면 그 유지 수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있겠지. 그럼 그런 비용을 우리가 무슨 비라고 그래요? 필요비라고 그러죠. 그럼 당연히 임차인은 필요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지.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잘 생각해서 물건하고 채권을 자꾸 생각하시라니까. 민법은 그런 거 배우시는 거예요. 권리를 배우시는 거라니까. 그냥 뭐 가불병을 배우시는 거 아니야.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펼쳐나가는 거지. 좀 임대차는 채권 관계에 채권. 우리가 전세권은 물건이고. 그러면 필요비 달라고 할 수 있고 또 유익비 들어가면 유익비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용.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다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시점이 다르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임대차 기간 중에 물이 쫄쫄 새가지고 고쳐달라니까 안 고쳐져. 그래서 임차인이 고쳤어요. 임대차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달라고 한다. 즉시 달라고 한다. 즉시 달라고 해야지 필요비는. 그래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익비는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죠. 항상 유익비는 구조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유익비 들어갔다고 해서 다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할 때 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유익비. 특징 3가지인데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지. 언제? 끝날 때. 임대차 종료했을 때 그 가치가 증가된 게 현존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기계처럼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 유익비 나오면 어디든 가액 증가 현존 시에 청구하는 거예요. 필요비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선택 문제가 생기죠. 그럼 가액 증가가 현존하고 있으니까 현존하고 있는 가액 증가액하고 실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누군가가 선택을 해야지. 달란 사람이, 줄 사람이. 그럼 여기는 임대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인 선택하는 거죠. 근데 거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유익비 그러면 특징. 그런 눈빛 참 부담스럽다. 아니, 상환기간 허용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환기간 허용, 유익비는 항상. 아무래도 필요비보다 유익비가 금액이 좀 클 거 아니에요. 그거 주긴 주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없는데 지금 당장 못 주잖아. 그럼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상환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고. 여기는 뭐 크게 없는데 상환기간 유예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익비 그러면은 가액 증가가 뭐한 때? 현존할 때. 상환기간 뭐? 허여. 이렇게 받을 수 있죠.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 허여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특징을 항상 머릿속에 딱 담겨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필요비는 들어간 즉시 달라고 할 수 있고, 유익비는 종료했을 때 그 가액이 증가가 뭐 할 때? 현존할 때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평생 그러면은 그 임대인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인데,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았으면 그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6개월 내. 목적물 반환받으면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된다. 이 정도 잡으시고. 유치권 얘기는 사실 이제 요거하고 조금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순서를 좀 바꿔야 설명드리는 게 좀 자연스러운데. 그러면 필요비나 유익비 같은 경우는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 나온 채권이죠? 그럼 그거 안 주면은, 요 임차인도 임대차 끝났다 하더라도 나 필요비, 유익비 받을 때까지 나도 못 돌려주겠다.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면 이거 돌려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치권 행사할 줄 모르고 이걸 임대인한테 돌려줬다면 유치권은 이제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지만 받을 채권은 그대로, 유익비, 필요비 채권은 그대로 있겠죠? 그 채권은 몇 개월? 6개월 내만 행사해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에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임대인과 특약으로 필요비나 유익비, 요거 포기하는 약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대표적인 게 임대차 계약하면서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한다고요. 주로 임대차 할 때 이런 특약을 많이 한다고. 그럼 원상복구를 하게 한다 그 얘기는 거기에 들어간 유익비를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 의미예요.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취지의 특약으로. 이건 유효다 무효다? 유효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상환 청구니까 그런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권리가 2개 나오죠. 부속물 매수청권하고 넘어가시면 이제 지상물 매수청권이 나오는데, 이 매수청권은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 부속물 매수청권이든 지상물 매수청권이든
이 매수청권은 국가에서 요 매수청권을 규정한 요 법조문을 만든 이유는 말 그대로 약자인 임차인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그 빌린 건물이든 토지든 임대인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자, 돌려주는데 그대로 돌려준다, 원상복구해서 돌려줘야 된다. 원상복구해서 돌려줘야죠. 그러면 건물을 빌렸으면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그냥 텅 빈 상태로 사용했을까요? 뭔가 설치했을까요? 설치했겠죠. 그럼 설치한 거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서 돌려줘야 돼. 토지도 마찬가지. 토지 빌렸으면 토지에다가 뭐 건물도 짓거나 아니면 공작물 설치하거나 했겠죠. 그 임대차 끝나면 토지를 돌려주는데 그거 다 모여가지고 수거해서 돌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설치하느라고 돈 들어, 철거, 수거하느라고 돈 들여. 돈이 없어서 남의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사용한 사람이 설치하느라고 철거하느라고 이중으로 돈을 들게 되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그런 물건을 임대인한테 팔으란 말이에요. 팔아. 철거하지 말고. 그럼 팔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받고 나가란 얘기죠. 그럼 훨씬 임차인이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매수청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졌다고요. 조문에. 그럼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게 되면 이 매수청권을 규정한 이 법조문들은 임의규정으로 둬야 될까요? 강행규정으로 둬야 될까요? 이건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이제 드디어 나왔어. 강행규정. 왜? 계약법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법은 채권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럼 채권계약은 지들끼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 계약법에 나오는 각종 법조문들은 강행규정이 많다, 임의규정이 많다. 다 임의규정, 거의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계약법 총론에 나와 있는 건 다 임의규정이야. 뭐 우리가 우연부담 배우시고 동시행항배권 배우시고 다 그랬지만 그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된다고. 강행규정인 것은. 이것도 임의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힘센 임대인이 다 이것을 포기하도록 약정 특약을 하겠죠. 두 번째, 이 매수청권의 성질입니다. 법조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청권이야. 그러면 이 부속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이 부속물 살래? 이렇게 청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매계약이 성립돼서 이 부속물 매매 대금에 해당되는 돈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살래 했을 때 임대인이 내가 살게 그럴까? 아니지. 내가 왜 그걸 왜 사냐? 이러겠죠. 그러면 매수청권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 이게. 그러면 임대인이 승낙을 하든 말든 무조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런 권리를 무슨 권리라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형성권, 그렇지, 형성권. 그래서 법조문상으로는 청권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지문이, 자, 뭐 부속물이든 지상물이든 매수청권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승낙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건 임차인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었으니 그럼 당연히 임차인도 자기 할 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서 이런 거 행사해야지. 쥐는 차임을 다 내지도 않고 해서 2기 이상 밀려가지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끝났는데 그래 그럼 나 이거 네가 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임차인 채무 불이행으로 끝났을 때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세 가지 기본적으로는 기억하시고 하나가 더 있긴 있어요. 그럼 한마디로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 부속물이든 지상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돼서 자, 임대인은 매매대금을 줘야 되고 임차인은 그 매매대금을 받아서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임대인한테 매매대금을 달라는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임대인이 줄까? 잘 안 줄까? 잘 안 주겠죠. 그럴 때 임차인은 그 채권을 토대로 해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문제예요. 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유치권 하면은 외우시라고 그랬잖아. 뭐 권보매 외우시라고 그랬지. 매자 들어가는 건 안 된다니까. 권리금인 보증금도 마찬가지. 그래요. 하지만 비용상환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비교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런 구조를 잡으시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자, 매춘권 중에, 매춘권은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 앞에다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부속물 매춘권 그랬죠. 그럼 차라리 여기다가 이제 딱 써주는 게 더 훨씬 좋은데, 뭐, 물론 여기 있지만, 여기는 모든 임차인이 부속물 매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비용상환청권은 건물 임차인이든 토지 임차인이든 필요비 유입이 들어갔으면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부속물 매춘권은 무슨 임차인만? 건물 임차인만, 건물 임차인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춘권. 아예 그냥 머릿속에 딱 기계처럼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체크했어요. 이런 것도 문제 낸다고. 부속물 매춘권 문제 내면서 토지 및 건물 임차인에게 다 인정된다. 틀린 질문이 되죠. 뭐에게만 인정되는 거예요?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나왔어요, 문제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그러면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뭐 부속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매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 왜 그러냐면 일단 부속물이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 부속물이라 하더라도 자, 임대인의 뭘 얻어서 부속시켜야 돼요?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킬 때. 또 두 번째는 원래 이 부속물이 임대인 거였는데 건물을 임대차 하면서 그 부속물이 필요해서 그 부속물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샀다고. 매수해서 임대차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너한테 팔겠다 그런 얘기예요. 임대인으로부터 뭐한 부속물? 매수한 부속물이어야 돼요. 당연히 종료 시죠. 종료 전에 매수권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법조문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요거 이제 내려가면서 요것들을 한 체크만 하시면 되고 이제 보셔야 될 건 이제 매춘구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무슨 규정이라고요? 강행 규정. 그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무효가 되겠죠. 여기서는 비용상환 청구하고 달라요. 자, 매수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자, 임차인 채무 불이행으로 끝났다면 이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셨죠? 자, 이것은 이제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 뭐냐? 그 부속물. 우리가 이제 용어인데 부속물이라는 게 있고 부합물이라는 게 있다. 부합물 들어보셨죠? 예.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부속물은 건물의 구성 부분, 건물 일부가 된 거예요? 건물과는 독립적인 거예요? 독립적인 거지. 근데 부합물은 건물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건물 소유자가 가져버리는 거니까 뭐 사람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부속물이란 건물과는 독립성이 있어야 돼. 다른 말로는 그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 건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건물을 학원에서 임대차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럼 원래 임대차 들어왔을 때 이거 다 설치해 줬을까요? 아니지, 텅 비었었겠지. 그래서 학원을 하기 위해서 칠판 설치하고 뭐 에어컨하고 뭐 TV 같은 거를 다 설치했단 말이에요. 이거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 거예요? 학원 거죠. 이런 걸 부속물을 한다는 부속물. 그걸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건물과 독립성이 있으면서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근데 부속물이라는 개념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러면 그 부속물하고 해서 다 매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속물 중에서도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어야 돼요. 이게 매수 대상이 되는 거지.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것은 부속물을 하더라도 이건 매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이런 용어나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죠. 자, 그럼 부속물이라는 개념을 잡으셨고, 그럼 이 부속물 중에서 매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건물 사용에 어떤 편익을 가져오게 된다고? 객관적인 편익이래. 뭐예요 이게? 객관적을 어떻게 해서 할 거예요? 제가 불공정 법률행위나 이런 데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객관적 그러면
일반인 또는 일반적이라고 해석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속물은 그 건물을 일반인 누가 사용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속물이라는 얘기죠. 됐어요? 예. 그럼 뭐가 있을까? 만약에 저 에어컨이 저렇게 하지 않고 이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있죠? 자, 그런 거 설치했다고요. 그거 부속물이죠? 자, 부속물이지. 건물의 일부가 된 거 아니야. 붙었다고 다 건물 일부가 되는 거 아니잖아. 임차인 입장이 돼보시라니까. 건물만 빌렸지. 에어컨은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설치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에어컨은 자기 거지. 부속물이죠? 그 건물의 객관적 편익에 이용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지. 꼭 학원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 건물을 사용하든 필요한 거지. 근데 이 칠판 부속물이에요? 아니에요? 부속물 맞죠? 하지만 이건 객관적 편익에 이용된다 안 된다? 이거 아니지. 여기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라. 임대차 끝났으면 임대인한테 사라 그래야 돼. 다 철거해야 돼. 이거 다 철거해야 돼. 이런 것은. 근데 이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것들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시켰다면 그런 것들 나중에 임대차 끝나면 임대인한테 그거 사시오.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예를 들지만 예를 가지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보시라고 항상. 그 표현 방식을 잡아야지.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예를 가지고서 이제 그렇구나 그러고서 끝나. 그러고서 그 예도 까먹어버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러지. 항상 예를 들든 뭘 하든 이해했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장으로 단어로. 그게 급선무라니까요. 제가 강의를 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점수는 밝힐 수가 없냐 맨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니까. 분명히 강의 들을 때는 안다고 해놓고 혼자 풀 때는 다 틀리고 나온다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첫 번째 제가 본 게 그거예요. 그냥 그림 그리고 뭐 하고 막 하면 예를 들고 그러면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그런 예 같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뭐 철수가 어쩌고 이런 거 이야기 안 나온다니까. 응? 학원이 어쩌고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매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나오면 매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구별하셔야지.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일시 사용을 위한 거 우리 가끔 받아보면은 뭐 무슨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한 2, 3개월 바짝 빌려가지고 깔세죠 깔세 그런 것은. 뭐 보증금 없이 차임만 주면서 그런 것들. 그런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사라 그럴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토지, 여기는 이제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는 뭐? 지상물 매수청권이니까. 이것도 그럼 똑같네요.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형성권, 청구권, 형성권. 그럼 임차인 채무 불이행으로 끝났습니다. 이거 행사할 수 없지.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지. 그렇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부속물 매수권하고 차이점을 잡으셔야지. 부속물 매수권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매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즉시 그냥 매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권은 임대차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지상권에서 나온 건데 자, 요 얘기죠. 이걸 지상권을 임대차라고 바꾸면 돼요. 임대차가 소멸할 경우에 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하고 있으면 자, 임차인은 일단 뭐부터 청구한다? 계약 갱신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니까 여기가 임대차 바꾸면 돼요. 여기 임차인 바꿔서 보면 된다고. 그럼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이건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 아니에요. 그냥 계약 갱신 청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임대인은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럼 승낙했으면은 계속 임차인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굳이 그 위에 있는 자기 건물을 임대인한테 사라 할 이유는 없지. 근데 임차인이, 이걸 이제 임대인이 임대인을 바꾸면 되죠. 그 계약갱신을 뭐하지 않을 때는 원하지 않을 때 이제 거절했으면 그러면 이제 네가 그거 사라, 지상물 사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요. 단계를.
그래서 간단하게, 자, 토지 임차인은 1차적으로 뭐 청구하고, 계약갱신 청구하고, 임대인이 그에 응하지 않을 때 2차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게 원칙인데 이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 토지임대차인데 뭘 정하지 않았어요? 기간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예요. 그럼 기간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든지 언제든지 임대차 해지 통과해서 끝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누가 해지 통과해서 끝났어요? 임대인이. 자, 요거 임차인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임차인이 잘못했으면 이런 거 할 수 없는데 그냥 기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서 끝냈다면 결국은 임대인은 더 이상 그 임대차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굳이 뭘 할 필요 있어? 계약갱신 청구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절차가 좀 달라요. 부속물 매수청권은 그냥 종료 시 매수청구하면 되고, 지상물 매수청권은 종료했다고 해서 즉시 하는 게 아니라 갱신 청구 먼저 하고 거절했을 때 매수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기간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면은 임대인이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때는 그냥 즉시 매수청권 들어갈 수가 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지상물이 뭐냐? 특히 이제 건물인데 여긴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줘요. 폭넓게.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형사권 이런 거 다 보셨으니까 좀 정리를 딱 간단하게 해야 돼요. 매수 대상인 지상물은 일단은 여기서 보셨지만 임차인 소유해야 돼요. 임차인이 소유자여야 돼요. 물론 예외가 하나 있지만 그 다음에 임차 지상에 있는 건물이기만 해요. 자, 매수 대상이 되는 지상물 건물은 일단 누구 거여야 된다고요? 임차인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겼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 소유가 아니죠. 그럼 매수청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임차 지상에 있어야 돼. 임대차 대상이 되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만 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나머지는 뭐 고려 대상이 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임차인 소유로 임차 지상에 있는 건물이라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무허가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따지지 말라니까. 여기에 그런 게 없잖아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셔야지 판례를 보시면 밑에 막 된다 안 된다 쭉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모든 것들은 다 모아서 정리하시라고. 객관식 시험은 하나씩 보게 되면 하나씩 까먹게 돼 있어요. 그냥 매수 대상이 된 지상물이 뭐냐 그러면은 누구 건지 아닌지만 보시고 임차인 소유인지 아닌지만 보시고 이건 어디서 표현하면 임차지와 다른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건물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걸쳐 있는 건물은 전부 이 건물에 대해서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지. 어디 위에 있는 것만, 임차 지상에 있는 것만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다 된다 안 된다? 다 된다라고 보셔야 된다니까. 여기서 해상물에서 뭐 다른 얘기 없잖아 이게. 어?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허가 건물이야. 무허가 건물. 임차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 허가받지 않았어. 돼요 안 돼요? 돼요. 임차인한테 아주 쓸모가 없는 건물이에요. 임차인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건물이에요. 매수청권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이 건물 질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물 졌어요. 매수청구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자, 이 건물 임대차 끝나기 전에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죠. 돈이 필요해서 이 건물 담보를 해가지고 돈 대출 받고 여기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누가 돈 빌린 거예요? 임차인이. 자,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매수청권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이건 인정해줘요. 그럼 땅 가지신 분 조심하시라고. 땅 괜히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쓸데없는 건물 같은 것을 그냥 또 앉아서 돈 물어줄 때가 있다고. 임차인들이 그걸 몰라서 지금 청구를 못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보시면 돼. 이런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약정 포기하는 것, 철거 다 우리가 했잖아요. 채무 불이행할 때는 인정된다 한다, 안 된다고 됐죠. 자, 이제 2번부터 보세요.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어야 되냐? 아니,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어딨어?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자,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게 다 쓰러져 가고 있다. 객관적 가치가 전혀 없더란 얘기죠. 매수 청구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경제적 가치 있는지 여부나. 소용이 있냐 없냐. 이게 요건이 아니야. 다 될 수 있어. 자, 그 매수 청구 대상이 된 건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한 것이어야 되냐? 그런 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 동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다고. 자, 8번. 건물에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어. 매수 청구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자, 이제 요 6번이죠. 자,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이나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대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X 토지가 있고 Y 토지가 있는데 이 Y 토지는 을 거예요. X 토지는 갑 건데 을이 건물 지으려니까 자기 토지 위에 건물 지으니까 자기 토지가 너무 좁아. 건물 한 채가 다 못 올라가게. 그래서 요 토지, X 토지를 임대차 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줬다고요. 이렇게. 그럼 만일 A 건물이다 그러면 A 건물 전체는 을 거죠? 자, 하지만 이 임대차 대상이 되는 토지는 무슨 토지만? X 토지만 있는 거지. 그럼 이 건물은 임대차 대상이 되는 토지와 자기 토지에 걸쳐서 있는 거죠? 자, 임대차가 다 끝났습니다. 이 임차인은 이 임대인한테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잘 보라니까. 어디 위에? 임차 지상에 있는 것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라니까. 괜히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모르겠어. 참 힘들게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 요령 피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면 요 토지 위에 있는 부분만 매수 청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 위에는 지금 건물의 일부가 있는 거지 전부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나눠야지 건물을. 지금 한 채지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여기 102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부분만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럼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임차 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가 허용되는 거지. 전부 매수 청구가 허용할 수 있다 그럼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내는 거지, 이런 거. 자, 되셨어.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중에 중요한 거. 임차권, 비용상환청권,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권.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됐나요? 네. 자, 의무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임대차에서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한번 보셔야 될 게 임차권 양도하고 전대인데, 자, 요건 조금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좀 쉬었다가 요거 잠깐 간단하게 보고 이제 특별법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세요. 네.